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도전동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전력 변환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1번 변압기, 당연히 변압기는 뭐예요? 저전압을 고전압으로 또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친구죠. 이름 자체가 뭐예요? 트랜스포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력을 변환하는 친구다. 자, 두 번째 정유기입니다. 정유기는 여러분들이 유도전동기 끝나시면 5장에서 배울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당연히 여러분들 안 배우셨어도 직유기 때 했잖아요. 교류를 직유로 바꿔주는 친구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력 변환기가 되는 겁니다. 인버터는 뭐냐면요. 자, 인버터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기억하세요. 인버터는 자, 인, 디, 안을 기억합니다. 강사님 그게 무슨 소린가요? 라고 하신다면 인, 디, 안을 기억을 하시면은, 자, 인버터는 DC에서 안, AC로 바꿔주는 친구다. 자, 그러니까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 친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유기랑 반대되는 친구겠죠. 당연히 유도전동기는 말 그대로 전동기이기 때문에 전력을 변환하는 기기가 아님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유도전동기 등가해로 그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변압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변압기의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동기잖아요. 전동기는 뭐예요?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됩니다. 오른손 법칙은 뭐예요? 오발이라고 해서 발전기에서 오른손 법칙을 쓰는 거죠. 따라서 선지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은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회전작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유도전동기 원리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원판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여기가 N극, 자, 그리고 여기가 S극이라고 했을 때 이 자석을 돌려줬을 때 얘가 어떻게 돈다 했어요? 따라 돈다고 했어요. 따라. 그러니까 이 회전작의 방향과 그리고 회전작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전동기가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지 2번 보시면은 회전작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 여러분들이 선지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Hz 삼상 유도 전동기를 동일 전압으로 50Hz에서 사용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바뀐 게 뭐예요? 바뀐 것은 자, 60Hz였다가 주파수가 50Hz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무부하 전류는 어떻게 되고 온도 상승은 어떻게 되고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결론은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뭐부터 보냐면은요, 바로 무부하 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부하 전류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겠지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가 회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은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가 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무부하 전류 I0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뭐예요? 임피던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압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전압을 제가 V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I0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I는 Z분의 V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I0는 Z분의 V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분명히 R 성분이죠. 당연히 R 성분입니다. 얘는 분명히 L 성분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R 성분보다 L 성분이 어떻다? 항상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Z는 실제로는 R과 L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XL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XL분의 V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XL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파이 FL이 되겠죠. 이것분의 V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무부하 전류라는 친구는 주파수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지금 주파수가 60분의 50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얘는 반비례니까 50분의 60으로 증가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럼 3번,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자, 바로 온도 상승입니다. 자, 우리가 온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철손에서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히스테리시스 손이 있고요. 히스테리시스 손이 있고요. 히스테리시스 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와류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철손이 손실이 증가하게 되면 온도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히스테리시스 손의 공식을 보면은 자, 요렇게 되어 있죠. F 그리고 B의 제곱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와류손 같은 경우는 T, F, B의 전체 제곱 요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에서 유도를 했냐면은 자, 전기기기는 모두 전압이 일정하죠. 자, 그래서 자, E는 4.44 F 파이 N인데 파이는 뭐예요? 자속이기 때문에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해준 친구로 바꿀 수가 있겠죠. F, B, S, F, 파이, N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F와 B 다른 거는 뭐예요? 4.44 일정하겠죠. 면적 일정하겠죠. 권수비도 일정할 겁니다. 자, 그럼 E와 F와 B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B에 관해서 나타내게 되면 B는 뭐가 돼요? B는 F분의 E가 되는 겁니다. B는 F분의 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어디다 넣어준다? 자, 여기다가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F제곱분의 E가 E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F분의 E제곱이 되죠. 맞아요. F가 하나가 약분이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아, 여기 들어가면은 F분의 E가 들어가잖아요. B 대신에. 그러면 그냥 T, E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파수와 얘는 뭐예요? 무관합니다. 얘는 만약 얘가 뭐하다면, 얘가 일정하다면, 문제에서 일정하다는 조건이 나와 있죠. 일정하다면 주파수와 뭐하다? 비례한다는 거죠. 반비례한다는 거죠. 주파수와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E가 일정하다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와류선은 계속 일정한 겁니다. 얘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E마저도 일정하니까 T는 두께잖아요. E마저도 일정하니까 얘가 뭐가 돼요? 얘가 일정해요, 그냥. 따라서 그냥 철소는 와류선 신경 쓰지 마시고요. 히스테리시스 손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안 변하니까. 따라서 뭐예요? 주파수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철소는. 그 말은 자, 60분의 50으로 줄었죠. 그럼 철소는 50분의 60배만큼 증가했을 겁니다. 근데 철소는 어떻게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손실이 많으니까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결론은 얘가 온도 상승인 거잖아요. 온도 상승. 따라서 뭐다? 50분의 60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철손이 증가하면 온도도 50분의 60만큼 증가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속도랑 주파수는 당연히 비례관계죠. 자, 보시면은, 자, 요러한 공식 있죠. 자, NS에 1-S에 N,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이 NS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NS라고 하는 것이 120 F의 P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S에 뭐가 된다? N, 요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파수와 N은 어떻게 된다? 그냥 비례하게 되니까 60분의 50으로 감소하게 된다. 선지 1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는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번입니다. 유도전동기 공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극은 일반적으로 0.3에서 2.5 정도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공극이 넓으면 여자 전류가 당연히 커지게 되고, 여자 전류가 커진다는 말은 L성분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L성분이 증가하면 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공극이 좁다는 것은 기계적인 어떤 마찰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기자와
계자 사이의 간격인데 얘네 둘이가 물리적으로 가까우면 소음이 발생할 겁니다. 부딪힐 위험도 커지고요. 자, 그래서 공극이 좁으면 기계적으로 약간의 불평형이 생겨서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공극이 좁으면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여 순간 최대 전력이 증가하고 철선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간 최대 전력이 감소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은 4번 같은 경우는 실험을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조금 기억을 하시고 갈게요. 사실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 슬립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0과 1 사이가 될 겁니다.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S가 뭐라 했어요?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 이 손실이 0보다 작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손실이 0보다 작게 된다는 말은 음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이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으로 바뀐다는 말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을 가르쳐 드렸어요. 100을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20을 아는 거야. 그럼 20은 어떻게 얻은 거야? 스스로 발전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친구를 뭐라고 한다? 발전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슬립이 0보다 작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발전기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슬립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면은요, 자, 이런 거죠. 슬립이 1보다 크다는 거는 슬립이 잃을 때가 손실이 100%인 거잖아요. 맞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잃었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을 가르쳐 드렸어요. 100을 가르쳐 드렸는데 원래 알던 것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100을 가르쳐 드렸는데 마이너스 120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원래 알던 20까지 까먹었으면. 이걸 뭐래요? 제동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율로 표현해도 돼요. 세율로 표현해도 돼요. 여러분들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세금이 120만 원이야.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뭐다? 제동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율이 어떻게 돼야 해서 0에서부터 1 사이,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0% 요사행간이 되어야겠죠. 원금보다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60Hz 슬립 3%, 회전수 1164rpm인 유도전동기의 극수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간단한 문제라 할 수 있겠네요. 지금 회전수가 나와 있어요. 회전수 n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슬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극수를 묻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회전수에 관한 공식을 하나 떠올리도록 하죠. 자, 이 회전수라고 하는 친구는 120F에 그리고 P에 1-S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N 주어졌죠. F도 주어졌죠. 그리고 S도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P와 N의 자리만 바꿔주면 되겠죠. P와 N의 자리를 바꿔주면 P는 이러한 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120의 주파수가 지금 60Hz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N은 지금 1164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리고 1-S니까 3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처구니 실수 하시면 안 되겠죠. 3%라는 얘기는 0.03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1-0.03을 넣어주셔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대입을 했다. 그래서 계산기에 넣으시면 뭐가 나온다? 6이 나옴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E의 스몰 E의 ES 및 2차 주파수 F의 ES와 S와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은 뭐예요? 이 친구들은 운전 중인 유기기전력, 운전 중인 주파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왜? 슬립 S라고 되어 있잖아요. 슬립이 있다는 건 뭐예요? 회전을 했다는 겁니다. 맞죠? 슬립이 있다는 것은 회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니까 회전하고 있을 때의 유기기전력, 그리고 회전하고 있을 때 주파수입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주어졌죠. E2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2차 유기기전력이며 F1은 1차 주파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하기 전 유기기전력에 뭐를 해주면 돼요? 회전하기 전 유기기전력에 뭐를 해주면 S를 곱해주면, 슬립을 곱해주면 이게 뭐가 돼요? 운전할 때의 유기기전력이 되는 거고,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회전할 때의 주파수에다가 그러니까 회전하고 아니고 정지하고 있을 때의 주파수에다가 뭘 해줘요? 슬립을 곱해준 게 회전했을 때의 주파수가 되는 거죠. 요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1번이 답이 되게 되겠네요. 네, 계속해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Hz 6극의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유기전압이 정지 시에 1000V라고 한다. 슬립 3%일 때의 2차 전압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1000에다가 뭘 해줘요? 슬립 S를 곱해 주시면 뭐가 나와요? 30V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이 친구가 뭐일 때? 정지시일 때. 이 친구는 뭐예요? 우리가 회전시일 때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S를 곱해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회전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2차 전압이 뭐예요? 회전할 때 2차 전압이라고 나와 있을 문제?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슬립이 일단 있다는 것 자체가 회전한다는 거예요. 슬립 3%일 때 2차 전압이라는 말 자체가 슬립 3%이니까 당연히 회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전압이 된다는 거죠. 슬립 3%라는 말이 결국 회전한다는 얘기죠. 왜? 슬립이 어쨌든 3% 존재한다는 건 무조건 회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슬립이 100%다, 1이다 라고 하면은 정지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슬립이 1이 아니고 0과 1 사이에만 있으면 슬립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NS를 넣어주니까 N이 돌았잖아요. 그 순간 뭐가 슬립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결국 회전하는 2차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정지 시 전압에다가 0.03을 곱해서 답을 구해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계속해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Hz 6극 200V 10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96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자, 96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슬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회전하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2차 주파수를 구해보라고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전할 때의 2차 주파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우리가 회전하고 안 있을 때 정지시 주파수에 뭘 해주면 돼요? 슬립을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정지시의 주파수는 나와 있죠. 뭐라고요? 50Hz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S만 구해주시면 돼요. S만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S는 어떻게 돼요? 자, NS 마이너스 NL 뭐로 나눠요? NS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NS는 뭐예요? NS는 120F 나누기 P가 되는 거죠. 따라서 120에 F, 지금 50Hz가 나와 있고요. 얘를 뭐로 나눠준다? 극수 6극으로 나눠주시면은 얘가 1000이 나옵니다. 1000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100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1000, 그리고 마이너스, N은 뭐예요? 960이라고 했죠. 960 이렇게 나눠주시고 1000 이렇게 나눠주시면 뭐가 된다? 빼주시면 1000분의 40이 되니까 100분의 4가 되어서 0.04가 됩니다. 슬립이. 따라서 50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50에다가 0.04를 곱해주시면 뭐가 된다? 2가 나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계속해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극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회전다도 삼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지시에 2차에 한 상의 전압이 몇 볼트라고요? 한 상의 전압이 150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 정지일 때.
자, 이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400rpm으로 회전시키면 지금 다시 뭘 구하라고 했어요? 2차 전압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2차 전압 뭐예요? 회전시켰다고 했으니까 회전할 때의 2차 전압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말은 무엇이냐면은 정지시 150V라고 했어요. 정지시 150V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슬립을 곱해주면은 뭐가 된다?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죠? 이 슬립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NS에 마이너스 N에 NS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NS는 어떻게 구해요? 지금 보시면은 10극이라고 나와 있고 주파수가 50Hz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NS는 120에 50Hz에 P로 나눠주시면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자, 00 날려주시면은 600rpm이 나오게 됩니다. 600rpm이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600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마이너스를 해주는데 반대 방향이죠.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는 회전자계랑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걸어줬다는 거예요. 제동기 하는 겁니다. 제동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00이 되죠, 속도가.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를 뭐로 나눠준다? 600으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400, 600 더해져서 1000이 될 거고요. 1000이 되고 600분의 1000을 하게 되면은 6분의 10이 되고 3분의 5가 됩니다. 3분의 5가 돼요, 슬립이. 자, 슬립이 뭐예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제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간에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자, 150에다가 뭐가 나왔다고요? 3분의 5가 나왔죠. 3분의 5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50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권선수 N1, 2차 권선수 N2, 1차 권선계수, 2차 권선계수 유도 전동기가 슬립으로 운전하는 경우 전압비를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념 시간에 설명을 정확하게는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도 전동기든 뭐든 간에 변압기든 이 원, 그러니까 유기전력식은 다 동일합니다. 이 원은 우리가 4.44에 이 원이니까 주파수가 뭐예요? F1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파이. 그리고 N이 될 거고 N1이 되겠죠. 1차니까. 여기에 권선계수 KW1 이렇게 곱해줍니다. 이 권선계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동기기 때 배우셨겠지만 분포권 계수 곱하기 단절권 계수 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 2는 뭐가 돼요? 4.44에 F2니까 2 그리고 파이는 똑같습니다. 변압기를 생각하세요. 자, N2 그리고 K1 W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2분의 이 1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같은 거 날려볼게요. 4.44 파이 자, 이렇게 같은 것들을 나눠줬죠.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이 F2가 뭐예요? F2가 지금 자, 다시 볼게요. 1차 권선수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유도 전동기가 슬립 S로 운전하는 경우에 전압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회전시니까 실제 뭐로 바꿔줄 수 있어요? F1에다가 S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F1 또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뭐만 남냐면요. 자, S 분의 1이 남고요. 그리고 N2분의 N1이 남고요. 그리고 KW2에 KW1 이렇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찾아주시면 어디에 있냐면요. 선지 3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3번입니다. 유도전동기 부하를 증가시켰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로드라고 하면 되고요. 이 말은 한글로 하면 짐입니다. 짐. 따라서 우리가 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짊어야 할 짐이 많으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속도가 떨어지면 슬립은 어떻게 돼요? 슬립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ns라는 동기 속도로 넣어줬을 때 n이라는 속도로 돌게 되는데 그 n이 떨어졌다는 말은 슬립, 즉 손실이 크다는 얘기니까 속도와 손실은 다시 속도와 슬립은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전류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죠. 왜? 부하랑 전류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부하 전류가 커지면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1번 속도 감소한다. 맞습니다. 1차 부하 전류는 증가해야겠죠. 따라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슬립 증가합니다. 2차 유도 기전력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차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S의 회전 시에 E2가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고정 움직이지 않을 때에 유기 기전력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예요? S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니까 얘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슬립에 있어서 2차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등가회로만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차 측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죠.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슬립 S가 있다고 했으니까 회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SE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R2가 되겠죠. 그리고 L 같은 경우도 J 오메가 L이기 때문에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F는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지해 있을 때 F에다가 S를 곱한 게 회전할 때의 F이기 때문에 얘도 S가 곱해져야 되죠. X, X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해주면 돼요? 여기에 전류 I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I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I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잖아요. 그러면은 R2 더하기 R2 위상 차이가 있으니까 R2의 제곱 그리고 SX2의 전체 제곱에 자 루트에 SE2가 됩니다. 그런데 답이 없죠. 위아래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S로 나눠주면 됩니다. 위아래를 S로 나눠주면은 자 이렇게 되죠. S분의 R2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X2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루트해서 위에는 E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 1번에 답이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등가회로에서 뭘 해주면 돼요? 다 S로 나눠주면 됩니다. S로 나눠주면 요거 없어지고 요거 또 없어지고 그리고 요것만 S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S, R2의 전체 제곱 더하기 X제곱의 루트 분의 E2 뭐 1번 어쨌든 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가회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V, 6극 60Hz, 10kW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한 상의 저항은 0.1ohm이라고 되어 있고요. 리액턴스는 0.5ohm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격 전압을 가했을 때 슬립이 4%다. 회전자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고정자와 회전자는 델타 결선으로서 권수는 각각 300회와 150회이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측 고정자, 2차 측 회전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변압기와 같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변압기처럼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2차 측 회전자 부분도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게 2차 측에 저항과 2차 측의 리액턴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의 회전자 저항은 0.1ohm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리액턴스는 0.5oh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300회와 150회라고 했기 때문에 권수비가 300대 150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220V를 인가해 줬으니까 여기에 220V가 되겠죠. 220V가 될 겁니다. 그럼 2차 유기기전력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정지라면은 그냥 220의 반이 되겠죠. 300, 그러니까 권수비가 150분의 302니까 2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이게 110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슬립이 4%일 때 회전자 전류를 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시죠. 따라서 여기에다 뭐래죠?
0.04. 여기는 곱해질 게 없죠. 여기에다 뭐 해줘? 0.04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2차 전류를 한번 구해보아라 라는 거죠. 쉽죠? 회로 문제죠. 2차 전류 I는 0.1의 제곱에 0.1의 제곱에 0.5에 곱하기 0.04의 전체 제곱에 루트가 되는 거죠. 이것뿐에 10 곱하기 0.04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약 43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6번입니다. 어떤 유도전동기가 부하 시 슬립 5%에서 한 쌍당 10A의 전류를 흘리고 있다. 한 쌍에 대한 회전자의 유효 저항이 0.15m일 때 3상 회전자 출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게 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E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R2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X2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정지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붙여진다 했어요? S가 붙여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S를 나눠주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나눠주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S분의 R2를 두 개로 다시 S분의 R2를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뭐와? R2와 여기에 S 1-SR2로 나눌 수가 있죠. 왜? S분의 1-SR2 더하기 R2가 뭐예요? S분의 R2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나눈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뭐예요? 여기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출력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전류가 몇 암페어? 10A 흐른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의 소비 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10의 제곱에 S 지금 슬립이 5라 했죠. 그러니까 0.05 분의 1-0.05가 되는 거고 R2 해주겠죠. I 제곱 R이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R2 값이 뭐예요? R2 값이 0.1이라고 되어 있죠. 0.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I 제곱 R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우리는 한상 기준입니다. 한상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3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뭘 해준다? 3을 해줍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57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계적 출력을 대표하는 상수라고도 부르는 S분의 1-S R2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2차 효율을 묻고 있습니다. 유도전동기의 2차 효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P0가 뭐예요? 2차 입력이 되는 거고 PC가 동손이 되는 거고 그리고 P0, Pout이 뭐가 돼요?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B가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의 B가 1대 S 대 1-S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P2라는 2차 입력분의 Pout이라는 2차 출력이 되기 때문에 1분의 1-S,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각속도 오메가 제로, 회전자 각속도 오메가인 유도전동기의 2차 효율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동기속도 NS를 넣어줬더니 SNS만큼 빠졌고 그 결과가 N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S라는 세율이 0.1, 10%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00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랬더니 9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 마이너스 0.1 곱하기 100은 90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P2 입력을 넣어줬어요. PC 동선을 뺐어요. 그랬더니 P0라는
출력이 나오는 거랑 같은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NS 대 SNS 대 N의 비율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N이라고 하는 것은 NS로 묶어주면 NS-SNS니까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NS를 묶어주시면은 1-S가 되는 거죠. 따라서 NS, NS, NS 날려주시면은 결론은 1대 S 대 1-S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1분의 1-S, 즉 효율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NS 분의 N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효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2차 효율은 NS분의 N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지금 주어진 게 오메가 제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오메가가 된 거죠. 자, 오메가 제로는, 자, 당연히 2 파이, 뭐가 되는 거예요? N이 되는 거죠. N. 2 파이 F니까 N 제로, NS가 되는 거죠. NS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2 파이 그냥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각속도잖아요. 따라서 자,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된다.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죠. 동기각속도니까 동기속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19번입니다. 유도전동기의 출력과 같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출력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출력이 사실 여러분들이 저 출력을 만약에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기계손이 나와 있으니까 얘를 최종 출력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최종 출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기계적인 출력이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적인 출력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뭘 뺐을 때, 기계손을 뺐을 때 이거를 최종 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가 된다? 선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도전동기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뭐 최종 출력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 판단하는데, 만약에 2차 출력이라고 하면 2차 출력이라고 하면 여기 3번 보시면은 2차 입력 마이너스 2차 저항손도 어떻게 된다?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2차 입력에다가 2차 저항손을 뺀 거니까. 어찌됐건 저는 근데 최종 출력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출력 P0, 2차 동선 PC2, 2차 입력 P2 및 슬립 S인 유도전동기에서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죠. 자, P2, PC2, P0는 1대 S 대 1-S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1번입니다. 회전자의 입력 10kW, 슬립 4%인 삼상 유도전동기의 2차 동선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P2고요. 대, 그리고 P, C, 대, P, 제로가 뭐예요? 1, 대, S, 대, 1-S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kW라는 뭐가 주어져 있어요? 10kW라는 입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PC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P0는 필요 없죠. 그럼 P0로 날리겠습니다. 이거 날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P2 대 PC가 뭐예요? 1대 S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게 P2가 뭐예요? 10kW죠. 10kW. 10kW 대 PC는 1대 S는 뭐예요? 슬립이 0.04라는 거죠. 0.04라는 거죠. 그러면 PC는 뭐가 돼요? 10에 0.04가 됩니다. 따라서 약 뭐가 된다? 100분의 4니까 100분의 40이 되는 거죠. 따라서 0.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P2분의 PC가 뭐예요? 슬립 S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P2에다가 S를 곱하면 PC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하셔도 좋겠지만 팁을 항상 드리자면은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0과 1 사이입니다. 0과 1 사이.
그렇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P2가 PC보다 커야겠죠. 얘가 0과 1 사이가 되려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당연히 P2가 입력이죠. 근데 손실이 입력보다 클 수가 있어요? 출력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것분에 작은 게 손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뭐 전기 기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저렇게 천천히 푸셔도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 뭐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자, 15kW 삼상 유도 전동기에 기계손이 350W, 전부하시 슬립이 3%이다. 전부하시 2차 동선을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 풀어드린 내용인데, 자, 15kW가 뭐예요? 저게 최종 출력이 되는 겁니다. 15kW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종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써야 돼요. 자, P2 대 PC 대 P0가 뭐다? 1대 S 대 1-S라는 식을 쓰기 위해서는 자 분명 우리가 P0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P0는 기계적 출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실제 기계적 출력에서 뭐를 한 게? 기계손을 뺀 게 최종 출력이 되는 거죠. 최종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15kW 최종 출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넘겨주면은 어떻게 다시 기계적 출력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기계손을 넘겨주면은 최종 출력에다가 뭐 해준 거예요? 기계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 출력은 얼마가 돼요? 350에다가 15kW를 더한 1535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뭐가 153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2차 동선을 묶고 있기 때문에 P2는 필요 없죠. P2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2차 동선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2차 동선이니까 PC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S는 뭐예요? 슬립이 0.03이죠. 그럼 1-0.03, 0.97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비례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신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자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PC라고 하는 친구는 자 15350에 0.03이 되고 1을 0.97로 나눠주면은 뭐가 된다? 약 47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계속해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0Hz 12극의 삼상 유도 전동기가 전격 전압으로 전격 출력 10HP 마력이죠.를 발생하며 회전하고 있다. 자, 이때 회전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자의 동선은 350이고 회전자의 입력은 출력과 회전자 동선과의 합이다. 뭐 당연한 말이죠. 회전자 입력에서 동선을 뺀 것이 출력이니까 출력 더하기 동선이 회전자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회전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전수가 우리가 n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을 통해 구할 수 있겠죠. 1-s에 ns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슬립과 ns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n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120 F 나누기 P죠. 주어진 50을 뭐로 나눠주면 된다? 12로 나눠주게 되면은 뭐가 된다? 500 RPM이 되겠네요. 자, 그럼 슬립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것이 뭐예요? 회전자 동선 PC가 주어져 있어요. PC. 그리고 회전자 입력 P2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관계를 우리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라고요? P2가 커요? PC가 커요? 당연히 입력이 더 크겠죠. 자, 그러면은 자 P2분의 PC가 뭐가 되는 거예요? S가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돼요? 다시 얘가 뭐가 돼요? S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PC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50이라 되어 있죠. 자, P2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P2는 회전자 입력은 출력과 회전자 동선의 합이다. 그러면은 출력이 뭐예요? 10HP죠. 자, 그러면은 마력을 와트로 바꾸면 746 곱하기 10이 될 거고요. 더하기 동선 350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슬립이 약 0.044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질문하시는 분이 이 746 이렇게 또 이거 외워야 되냐? 그러니까 1마력이 746W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사실 여기에서 조건이 안 나와줬어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가셔야 돼요. 실기에서도 이거 조건 안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FS 570ES라면은 이게 계산기에 다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Shift 누르시고요. 자, Shift 누르시고 8번 누르세요. Shift 8번 누르세요. 그리고 숫자 30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은 환산하는 형태가 뜰 겁니다. 킬로와트를 아마 마력으로 바꿔주는 게 뜰 겁니다. 그래서 뒷뚜껑 보시면은 Shift 8 누르시면 컨버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은 요걸 굳이 안 외우셔도 된다. 요 팁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면은 뭐였어요? 0.0448이었으니까 여기에 뭘 해주면 된다. 0.0448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0448에 500을 곱해주시면은 478이 나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24번입니다. 20HP 사극 60Hz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번 슬립이 4%일 때 전번시 토크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Shift 8, 30만 기억하시면은 조건 안 나와도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크를 묻고 있고 토크의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식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토크는 0.975에 회전자의 속도 n분의 출력이 나오겠죠. P 제로 요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전부하 슬립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HP라는 출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P0를 준 거죠. P0를 준 겁니다. 그럼 P0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0.975에 P0가 뭐가 돼요? 20HP인데 쟤를 와트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기다 746만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동기 속도 ns의 1-s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ns가 뭐예요? 120, f 나누기 p잖아요. 그럼 120에 지금 주파수가 뭐예요? 주파수가 60이 되죠. 요거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4극이니까 4로 나눠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슬립이 4%라고 했으니까 0.0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은 답이 8.4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네,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극 60Hz의 유도전동기가 슬립 5% 전부하러 운전하고 있을 때 2차 권선의 손실이 94.25W라고 하면 토크는 약 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뉴턴 곱하기 미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크는 요식을 쓸 수가 있어요. 토크는 9.5에 회전자 속도분의 P0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게 뭐 P0도 없죠. 그러면 요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9.5에 자, P0라고 하는 값은 입력에서 동선을 뺀 거기 때문에 P2로 묶어주시면 P2 1-S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도 NS의 1-S로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NS, 1-S, 1-S는 알려주시면 자, 이러한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기속도 NS는 구할 수가 있잖아요. 동기속도 NS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120 주파수 60이고요. 4극이기 때문에 4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00rpm이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P2는 어떻게 구할까요? P2. 지금 권선에 손실이 나와 있죠. 얘가 뭐예요? PC죠. 그럼 우리가 뭐라 했어요? 입력분해 손실. PC가 큰 거분해 작은 거가 뭐가 된다? S가 된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P2니까 S로 나눠주시면 얘가 뭐가 돼요? P2가 되죠. 그래서 얘가 뭐예요? 94.25죠. 94.25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슬립을 0.05죠. 나눠주시면 P2가 나옵니다. 그래서 P2를 계산하면은 약 한 1885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9.5에다가 1800분의 1885 해주시면은 약 1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26번 가보도록 할게요.
직류 발전기를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구동하고 있다. 이 발전기에 55kW의 부하를 걸 때 전동기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리고 발전기 효율, 뭐 전동기 단자 전압, 전동기의 효율, 전동기의 역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류 발전기를 뭐라 했어요? 유도 전동기가 구동하고 있다는 말은 자,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유도 전동기가 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직류 발전기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서 이 전기로 55kW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발전기의 효율은 88%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전동기의 효율은 8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기 역률은 숫자로 표현할게요. 이거 퍼센트가 아니죠. 0.82. 0.82고요. 자, 역률은 0.88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이 유도 전동기의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는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겠죠. 전류가 뭐예요? 당연히 이쪽이 되겠죠. 전류를 넣어줘야 얘가 돌 거니까요. 맞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55kW니까, 자, 여기 친구를 구해볼까요? 요 친구가 뭐냐? 자, 입력이죠. 직류 발전기 입장에서. 입력이죠. 얘는 출력이죠. 자, 55kW가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출력이 뭐예요? 55kW죠. 효율은 얼마예요? 효율이 뭐라 했어요? 0.88이라 했죠. 얘가 뭐예요? 0.88이라 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이 별표가 뭐예요? 이 별표가 바로 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출력을 0.88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에 있는 값이 55를 0.88로 나눠준 겁니다. 55를 0.88로 나눠준 겁니다. 헷갈리니까 얘 킬로와트니까 10의 3승 와트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나눠준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 입력도 볼게요. 그럼 유도전동기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출력을 다시 효율로 나누면 입력이 되는 거니까 자, 55 곱하기 10의 3승을 0.88로 나눠주고요. 0.82로 한번 나눠줄게. 그러면 이제 이게 입력 값이 되는 겁니다. 입력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역률로 한 번 더 나눠줍니다. 역률로. 0.88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피상전력 PA가 됩니다. 왜? 우리가 0.88 곱하기 0.82분의 55 곱하기 10의 3승의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었죠. 다시. 단위는 와트였잖아요. 와트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피상전력 V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PA가 되는 거죠. PA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삼상 유도 전동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삼상에서는 우리가 자, 피상전력 PA라고 하는 친구는 자, 루트 3의 V I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PA 구했죠. 루트 3 상수죠. V가 뭐예요? 400V죠. 그럼 뭐 해주면 돼? I만 구해주면 되겠죠. I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3V로 나눠주면 되죠, 얘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I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루트 3 나눠주고, 루트 3 나눠주고, V도 나눠주면 되겠죠. V가 얼마예요? 400. 루트 3이랑 400을 나눠주면은 뭐가 된다? 얘가 전류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넣으시면은 125가 되는 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서 따라가잖아요. 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27번입니다. 명판에 전격전압 220V, 전격전류 14.4A, 출력 3.7kW로 기재되어 있는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유도 전동기의 역률을 84%라고 할 때 이 전동기의 효율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도 전동기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유도 전동기에 들어오는 친구를 입력이라고 할 거고요.
나오는 친구를 출력이라고 할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효율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입력분의 뭐가 된다?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에너지가 되겠어요? 전기 에너지가 될 겁니다.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계적인 에너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구해 볼게요. 자,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220V 전격 전류 14.4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출력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근데 삼상 유도 전동기니까 입력이 뭐가 돼요? 킬로와트로 나타내요. 와트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럼 루트 3에 V 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맞아요? 이것뿐에 출력은 얼마야? 3.7kW라며. 그럼 3.7에 곱하기 10에 3승하면 되겠죠. V랑 I는 뭐예요? 220. 자, 숫자 대입해 줄게요. V는 220이고요. I는 14.4고요. 그리고 역률은 0.8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시면은 0.80 뭐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100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80.27 나옵니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효율이라는 놈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겁니다. 이 효율이라는 친구가 자, 전동기에서는 앞으로 전동기 출력을 구하면요. 삼상에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될 거고요. 여기에 뭐를 해주냐면요. 효율을 얘는 곱해줍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발전기를 배울 거예요. 발전기에 P를 배울 때는 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인데 효율을 어떻게 준다? 나눠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효율이라고 하는 친구는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전동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를 넣어주니까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입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입력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곱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발전기라면은 전기 에너지가 어디로 나요? 출력이 나오는 거죠. 얘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입력과 효율을 바꿔줘야 돼요. 따라서 입력은 출력 나누기 효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분모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전동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동기의 출력이니까 효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분의 P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실기 때도 또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28번입니다. 유도전동기 토크와 전동기에 가해진 단자전압과의 관계에서 가장 올바른 것은 뭐 올바를 것도 없고 토크는 유도전동기에서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HP 4극 60Hz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일 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전압 기동 토크가 뭐라고 되어 있어?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일 때 탭 전압이 루트 3분의 1인 기동 보상기로 기동하면 그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겠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러한 상황이죠. 자, 기동 토크가 전전압의 기동 토크죠.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다가 심지어 탭 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했죠. 그럼 토크는 V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뭐 해줬다? 3분의 1을 루트 3분의 1의 제곱을 더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 얘가 뭐가 돼요? 9분의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9분의 1이 되는 거죠.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9분의 1이 된다. 29번 이렇게 풀이하고 넘어갈게요. 자, 30번입니다.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전전압 기동할 때의 토크는 전부하 C의 루트 2분의 1배이다. 자, 기동보상기로 전전압의 루트 3분의 1로 기동하면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는 건가? 이것도 같은 문제죠. 자, 전전압 기동할 때, 자, 기동 시의 토크네, 기동 토크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하 토크에 루트 2분의 1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기동 보상기의 전전압이 루트 3분의 1로 되었다고 했으니까 요거의 제곱이 될 겁니다. 토크는 V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러면은 요만큼이 바뀌었다는 거니까 이 친구를 계산해 주시면은 3 루트 2분의 1배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답이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31번입니다. 200V 7.5kW 육극 3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전격 전압으로 기동할 때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615%라고 되어 있습니다. 615%라는 뭐예요? 6.15배라는 거죠. 우리가 월급을 200% 인상했다라는 말은 100만 원을 벌었다면 2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2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200V, 200%네. 자,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 2.25배가 되었다. 지금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하려면 기동 전압을 얼마나 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원래는 2.25배였는데 얘를 어떻게 해주고 싶다고요? 1.5배로 바꿔주고 싶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토크는 V제곱의 비례함을 알고 전압을 바꿈으로써 얘를 2.25에서 1.5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따라서 2.25분의 1.5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럼 V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자, 2.25에 1.5에 루트가 되어야 돼요. 왜? 얘 제곱해요. 얘를 제곱해요. 그럼 얘랑 어떻게 해요?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니까 같다고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V는 뭐가 돼야 돼요? V는 2.25분의 1.5 루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주어진 전압이 400V죠. 곱하기 루트 2.25분의 1.5가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0V 3상 유도전동기 전부하 슬립이 4%이다. 공급 전압이 10% 저하된 경우 전부하 슬립을 묻고 있습니다. 요거는 슬립과 전압의 관계만 아신다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압이 10%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자, 슬립이 지금 뭐예요? 0.04였죠. 그리고 전압이 10% 저하됐으니까 0.9가 된 겁니다. 제곱분의 1을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 약 5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